집에 물이 샌다고요, 이게? 어떤 뭐 친구들이나 사람들은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게. 그 당시에는 집을 빨리 얻어서 나오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진짜 좀 잘못 태어났다고 많이들 얘기하세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장군감이었을 텐데 여자로 태어났다고. 원더걸스의 예은 씨, 아버지가 사기 혐의로 지금 복역 중인데 홍 기자님, 예은 씨도 지금 피소가 됐어요, 사기로?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건인데 아버지가 이미 이제 한 신도 150명에게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진출한다, 투자 수익 나눠주겠다 해서 197억 원을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빼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심, 2심 거쳐서 지금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이 신도들이 다시 지난 3월에 딸 예은 씨를 상대로 해서 아니 사업 설명회에 또 적극적으로 나서고 뭔가 이 투자 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혐의를 물어서 이 또 교인들이 지난 3월에 고소했던 게 뒤늦게 지금 알려진 상황입니다. 예, 예은 씨도 뭐 1차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손정혜 선수, 신도들이 왜 예은 씨도 같이 고소를 했을까요? 일단 사업 설명회에 예은 씨가 참여를 해서 이 어떤 투자 사업에 관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게 지금 투자를 했던 이 고소인들의 입장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작용했을 겁니다. 예은 씨의 아버님이라는 점에 대해서 더 공신력을 갖고 신뢰감을 갖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예은 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과 본인이 어떤 인맥이나 이런 그 재능을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투자의 어떤 이익이 극대화된다라고 또 목사는 설명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의해서 이제 가담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 예은 씨가 또 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사업 설명회라는 것이 그 아버지가 엔터 사업 준비한다고 하면서 작곡가를 소개해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한 카페에서 아버지 관련된 그 손님을 만났는데 이 손님은 이제 투자를 해서 사기에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서 단순히 작곡가 소개해달라 해서 소개해준 것뿐이고 그것 때문에 만난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업 설명회로 이렇게 좀 과장되어 있다. 좀 억울하다. 나는 이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몰랐다는 게 예은 씨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예은 씨 아버지는 뭡니까? 이렇게 딸이 유명한 걸그룹이니까 그걸 악용해가지고 사기를 쳤던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볼 수 있는 정황이고요. 또 사실 뭐 제가 예은 씨 편을 뭐 일방적으로 들려는 건 아니지만 가정사가 또 이번 일로 해서 결국은 또 대중에게 알려지게 됐는데 이제 아버지의 그 잦은 외도로 해서 12살에 이혼을 했고 예은 씨는 이제 그때부터 연락을 끊은 상태로 살아왔던 겁니다. 아버지하고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19살에 이 이제 원더걸스로 데뷔도 했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이 MBN 비행소에서 소녀에서 나왔던 그 비세는 집에서 살다가 데뷔 12년 만에 지금 집을 장만하기까지 본인이 그 집만 장만한 게 아니라 가족들 생활비 이런 부분들까지 다 본인이 감당하면서 지금 살아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딸이 이제 데뷔를 해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하니까 뭐 미안하다 하면서 가족을 통해서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해서 또 만났다가도 결국은 또 이 대화도 안 되고 해서 또 연락을 두절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이제 또 다시 가족을 통해서 이제 좀 만나고 싶다 했고 이때 또 아버지가 목사고 뭔가 사업을 한다고 하고 그래서 본인은 이게 정말 사업 설명회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카페에 아버지가 나오라고 그래서 불려나갔던 건데 이게 사업 설명회라면 좀 억울하다는 부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내 이름이 그 사기 사건에 팔렸다면 그 또한 피해자들께 너무 죄송하다. 지금 내가 받는 이 말하자면 아버지, 불편한 관계의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받는 고통보다는 그 어떤 금전적 피해를 본 그분들이 더 고통이 심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사실 그 예은이의 이름을 팔았다고 하면 그것은 아버지가 잘못한 것이고 또 그것을 믿었던 그 피해자들도 약간의 책임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방송하고 인기 연예인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뭐 정말 예은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사기를 쳐서 그 어떤 이익을 가졌다거나 그걸 가지고 다른 사업에 썼거나 그렇다면 모를까나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인기인이니까 고소를 하면 압박감을 느낄 것이고 합의를 해올 것이고 아니면 나 피해 보상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고소를 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취소해야 되죠. 근데 이제 예은 씨가 우리 이제 홍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이익을 구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유명인이라고 해가지고 막 고소하고 하는 남발하는 이런 것은 좀 삼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법적으로 예은 씨가 증명을 해내야 될 텐데 아버지가 가보라고 해가지고 등 떠밀려서 나갔다.
라는 거는 제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지금 200억대 사기예요. 네. 그러니까 간단치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않아요. 고소인들도 오죽했으면 예은 씨한테 고소를 했겠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인 박 씨가 돈을 일부라도 좀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그런 부분들이 그 조치가 미약하고 관계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부녀지간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이 오갔거나 또는 아마도 아버지가 예은 씨도 이 엔터테인먼트에 참여한다라고 믿게끔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이걸 사전에 인지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지인을 만나는데 왔었는지 사전에 또는 알았는지. 투자금을 받은 게 예은 씨한테 이익이 공유되었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그 좀 조사를 해서 밝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은 씨가 단순히 나는 잘 몰랐다라고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법률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그래도 선량하게 믿고 투자한 사람들의 또 심리는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사람들한테 해명을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라도 이 아버지의 관계가 이렇게 평범한 부녀지간의 어떤 신뢰관계가 형성된 상황은 아니고 혹여라도 우리 아버지로부터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한다면 주의 조치를 요번에 이 사건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을 텐데 그 전에는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믿었던 분들한테 좀 그래도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수사도 조금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해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기 사건에서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예은 씨가 그 돈을 갚아줄 의무는 없죠, 일단. 없습니다. 일단은 뭐 부녀지간이지만 법률적으로 완전히 다른 독립적인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돈을 갚을 의무는 없는데 공인이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우리 혈육 때문에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국민들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예은 씨가 마음이 굉장히 무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전후 사정을 보면은 예은 씨가 참 딱하게 됐어요. 이미 재혼한 아버지의 짐을 그대로 지금 떠안을 상황이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는 좀 뭐 딱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피해자 측면에서는 그 교회 목사고 예. 그리고 1, 2년도 아니고 한 5년간 200억을 투자 받은 거 아니에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한다고. 그리고 딸 예은이가 몰랐다고는 하지만은 그 작곡가 소개해준 자리에 또 그 투자한 사람하고 또 같이 만났다고 하니까 저런 점은 아무리 뭐 연자제 폐지라고 하고 아버지는 이혼한 아버지 나랑 무슨 상관 있냐 뭐 이렇게는 하겠지만 예.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조건은 제가 보기엔 분명히 조금 수사가 돼야 되고 설명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1, 2년 한 번, 두 번 빌린 게 아니고 한 5년, 6년간에 200억 투자를 받은 거거든요. 예. 또 목사라는 또 신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딸이 몰랐다고 딱 자르기는 피해자라고 딸도 나도 피해자라고 하기는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대목이 그러니까 그 상당히 자리에서 많지 않느냐. 작곡가를 소개받는 그 자리에서 뭔가 사업에 관련한 얘기가 그렇죠. 오고 갈 수도 엔터테인먼트 있다는 사업으로 얘기죠. 해서 그 자리를 소개를 했다니까. 예. 예은 씨는 뭐 단순하게 아버지가 연락을 와서 작곡가를 소개해줬다고는 하지만은 그 자리에 갔던 신도이자 투자자인 손님은 예. 그 당연히 딸의 그 연예인 이미지도 투자하는데 또 아무래도 역할을 좀 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참 목사라고 또 뭐 완벽한 뭐 사람은 없겠죠. 뭐 옛날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 같은 사람은 죽기 전에 2가지 후회했다는 거 아니에요? 강남에 가난한 사람을 위한 만든 교회가 너무 부자를 위한 교회가 됐다. 그리고 후계자 갖고 후회를 했다는데 물론 예은 씨 아버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겠지만은 신도를 통해서 예. 5, 6년간 집요하게 200억까지 투자를 받고 또 신도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도 또 좀 피소가 돼 있는 형편이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딸은 나는 아무 관계 없는 거다 이렇게 말만 하기 전에 오히려 자기가 더 증거를 좀 내보이고 그런 태도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200억을 잃은 신도 입장에서는 생활이 가정이 무너졌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은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은 심리인데 오히려 나는 예은이라는 사람 가수에 더 좀 따뜻한 대응 오히려 분명한 대응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수사 상황을 봐야 되겠네요. 근데 홍 기자님, 예은 씨가 굉장히 어렵게 학창 시절을 보내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뭐 집 산 거 아니에요, 여기? 네, 맞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버지와 이혼했고 아버지는 재혼을 했고 근데 사실 이제 많은 연예인들이 그렇지만 이 예은 씨도 이제 소녀 가장인 거죠. 예. 그래서 어렵게 근데 사실 이제 식구들 생활비를 대고 또 사는 데 있어서 생활비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전체 가정 경제를 책임지다가 그래도 먹고 싶지 않은 거 모아서 본인 얘기입니다. 그걸 모아서 이제 데뷔 12년 만에 12년 차예요. 2007년에 데뷔했으니까 지금 12년 차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을 마련했다.
라고 하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요번에도 또 회자가 되고 있는데 사실 학창 시절에 걸그룹을 하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그 굉장히 스케줄이 많거든요. 특히나 원더걸스는 되게 유명한 걸그룹이었는데 그 차량 이동할 때 계속 전구를 켜고 공부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이제 잠도 잘 못 자는데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차 안에서 뭐 구토를 하기도 하고 했다. 이런 얘기가 사실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뭐 이번 뭐 사기 사건과 무관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은 씨가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악착같이 악바리같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모으고 예. 하면서 이 엄마나 언니는 이 여동생에게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여동생이 딸이 고생을 해서 지금 우리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또 그런 엄마와 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음식 만들어가지고 이제 뭐 삼계탕 끓여놓고 가고 뭐 힘내고 우리 사랑하며 살자 이런 메모 붙여놓고 가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아버지를 제한 이제 가정들은 좀 예. 이렇게 좀 단란해 보이고 이번에 그래서 예은 씨가 하는 얘기가 또 이제 가족들에게도 얘기했다. 절대 앞으로는 또 어떤 감언이설에도 아버지와 연락하지 말고 좀 우리끼리 힘내서 살자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은 씨도 분명히 그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면목이 없다는 거랑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궁금한 게 예은 씨도 좀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근데 JYP죠? 12년 동안 원더걸스 하면서 사실은 엄청나게 빌보드 100까지 진입을 했는데 12년 만에야 집을 마련했다는 것도 안타깝고. 예. 그렇지 않아요? 그 인기 있는 또 하나가 신도들이 교회 가서 그 물론 예은 씨가 후광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종교 생활하고 봉사해야지 거기서 투자를 하고 수익을 얻으려고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거기다 투자한 것도 좀 안타깝습니다.